최근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을 맞아 발행한 공동우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표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반달 가슴곰과 러시아를 상징하는 불곰이 들어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곰의 만남이 곰의 후손이라 하는 양국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하였고 러시아는 신북방지역 교역에서 73%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8%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환 저 주 러시아 공사는 한국과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여러모로 잘 맞아떨어지는 만큼 미국, 중국, 일본까지 모두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중국과 미국, 한국 간의 전략적 완충장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국방부는 중국이 1961년 체결된 북중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유사시 북한 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거대한 경제협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러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및 LNG 가스관과 전력망 연결 등입니다.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이렇게 남북러 삼각협력이 본격화되기에 우리가 러시아와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평화 안정을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 통일 이후 경제협력까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중국의 입김이 세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을 세운 건 소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을 자기 영향권으로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 문제 해결에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억제에 대해서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듯이 러시아에게도 일본은 쿠릴 열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만들어 일본을 견제하며 독도 야욕을 무산시키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일본에게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쿠릴 열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 전차인 T-72B3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300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며 일본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물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 환도였습니다. 1800년대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이 칼은 1950년대에 미국인에 의해 미국으로 반출됐습니다. 그 뒤 러시아의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것을 러시아 정부가 확보했다가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푸틴이 한국에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주면서 양국의 우위를 두텁게 한다는 큰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선물한 조선환도는 중요한 유물을 넘어 지금의 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환도는 오랜 역사에 걸쳐 독자적인 제작 방법을 발전시켜 만든 우리 고유의 칼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철기를 사용하며 사만시대의 변환이나 가야 등은 우산 철기를 만들어 주변국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들 국가는 일본에 철덩어리와 철로 만든 기구를 수출했습니다. 일본의 국보 칠지도도 사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철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칠지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369년 11월 16일 우리 백제는 무쇠를 100번 당금질하여 칠지도란 칼을 만들었다. 이 신성한 칼은 모든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백제의 왕이 특별히 외왕을 위해 만든 것이니 후세의 길이 전하도록 해라. 일부 일본학자들은 이 내용을 두고 일본의 속국이었던 백제가 외왕에게 바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제의 국력이나 기술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었고 내용 마지막에 후세의 길이 보존하라는 명령조를 보았을 때 백제왕이 외왕에게 내려준 칼로 해석되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중국에서 만든 일반 도검보다 훨씬 강하고 질겼고 일본에도 절대 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칼보다는 활쏘기를 중시해왔기에 도금은 활보다 등한시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환도는 일본도보다 훨씬 짧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찬 상태에서 활쏘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환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전쟁 당시 조선군은 일본군의 검술에 많은 피해를 보았고 체계적인 검술과 도금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도는 환도에 비해 칼날 길이가 1.5배나 길었고 일본은 전국시대 오랜 전투 경험으로 습득한 검술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일본군은 일본도로 조선군인과 양민들의 코와 귀를 베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최강이라 불리는 일본도는 환도보다 강도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통 방식으로 합금이 아닌 철가루를 모아 재련하는 사철로 만들어 일본도는 강도가 매우 약했습니다. 대나무 베기할 때도 강도가 약해서 이빨이 잘 나가는 것이 일본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무사들은 보통 3자리 이상의 일본도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환도는 왜구들이 쓰던 일본도에 대항하는 무기로 제작되어 절삭력이 우수해 가늘고 부러지기 쉬운 일본도에 비해 단단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게는 없는 우수한 철광석과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도는 일본도의 장점을 따와 더욱 길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환도는 해외 어느 명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현존 유물이 300여 점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희귀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1907년 일제에 자행된 강제 군대 해산 이후 각 군영의 환도 대부분을 일본군이 압수해 상당수가 국권 피탈 이전에 유실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민간에 남아있던 왕실의 하사품이나 명검들도 일본인들이 대거 입수해 사라졌습니다. 일제 패망 이후에도 6.25 전쟁 등 혼란을 겪으면서 국에 반출된 검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환도를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일본도를 2차 세계대전에서도 휘둘렀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도를 들고 미군에게 돌격하는 일본군의 모습은 서구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60년대 이후 놀라운 성장을 하며 사무라이가 든 일본도를 통해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일본도는 일본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등장하며 사무라이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일본도는 일본에게 부끄러운 역사였지만 아름다운 검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 때 일본도를 앞세워 조선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도를 휘두르며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당시 우리를 유린했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독일 베를린시 미테그 의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회장은 최근까지도 소녀상 설치는 일본을 비판하는 운동의 상징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미테그 의회는 영구 설치를 결의하며 틸로 우르이스 좌파당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며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전세계에 자랑했던 일본도의 환상은 깨져가고 있습니다. 일본도는 무쇠도 자를 만큼 강력한 줄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기술력이 부족한 너무나도 약한 칼이었고 그것은 지금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도보다 더욱 강력한 환도를 만들어낸 한국은 전세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는 일본도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칼 없이도 일본을 압도하며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때 전세계를 점령했던 반도체, 가전, 조선업을 한국이 더 강력하게 만들어 선도하고 있고 그동안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는 동양을 대표하는 듯 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퍼지고 있는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